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한 그 기승전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후보만 비판하면서 열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거밖에 뭐 그게 뭐 전략적으로 중도층이나 특히 유권자층에 호소가 되겠느냐, 그 플러스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계속 드는 것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 특히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고 이재명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오래된 전략이고요. 네. 물어뜯는 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중도층의 연결을 막아보자. 이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지지율을 올리는 전략은 아니에요. 상대방 지지율을 일단 가둬보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은 중도층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넘어와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꿈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민주진보 진영이 50%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몇 프로로 집권했느냐? 40.27%입니다. 40.27%. 예. 그때 이회창과 이인재가 나눠 먹는 바람에 37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비교적 많이 받은 건 노무현 대통령인데 네. 48%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최고치입니다. 네. 예. 이때는 이제 정몽준 중도표를 끌어들인 건데 중도표를 끌고 들어오니까 48%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표냐? 41%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자 대결 아니었습니까? 네. 이래가지고 넉넉하니 대통령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본인은 41%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몇 프로냐? 네. 47.8% 정도 됩니다. 47.8% 정도. 그리고 낙선이에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41%, 김대중 대통령은 40%도 되는데 사실 47.5%는 굉장히 많이 얻은 거거든. 그렇네요. 총 결집을 한 거죠. 네. 근데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50%를 넘긴다 이러면은 민주진보 진영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득표가 되는 거고 네. 이게 내란 종식의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는 어떤 그 최초의 산을 넘은 거거든요. 네. 대단한 거라고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한국에서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냐 안 되냐라고 지금 얘기가.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중도층에서 이 민주 헌정을 회복하고 네. 내란 세력을 응징하자는데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한테 실제로 왔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비판적 지지라고 봐야 돼요. 비판적 절대적 지지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을 보다는 비교 우위가 있다. 네. 저런 불통, 독선, 야망 세력들한테 또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느니 차라리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주자. 이런 식의 어떤 상대적 지지. 네. 비판적 지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관건이자 과제죠. 그렇게 해서 5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네. 근데 보수는 결집했을 때 50%를 넘겼거든요. 박근혜가 51.6%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고. 네. 그때 보수 대통합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대통합이요. 예. 그러면 저들은 넘는데 우린 넘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겼느냐는 이번에 50%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진짜 승패지. 사실 대선 자체 승리는 이미 중도층을 국민의힘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네.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예, 손자병법에 나오는 네. 전승구전. 그러니까 전승구전.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어떤 거 손자병법의 원리대로 가는 건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이기느냐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50%. 넘기는 거. 넘기는 거. 그 길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란 종식이 순조롭게 된다는 거.
그렇네요. 야, 오늘 저희 이재명 후보 오늘 이제 대구 일정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아들, 그러니까 안동에서 이제 안동이 이재명 원래 후보가 고향이죠. 태어났기 네. 때문에 진짜 고향이죠, 고향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있는 모습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뭐 공세를 펼칠 국민의힘 뭐 이제 그쪽의 이제 후보들일 텐데 그런 공세,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뭐 인신 공격이나 네거티브 이런 것들 이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또 심하게 겪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뭐 갤럽 조사 오늘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죠. 장내 정치 지도자 지지율 보면은 38%로 최고치.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7%, 한동훈 6%,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저 수치대로라면 50%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네. 또 투표 안 하는 층 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달성이 되는 것으로 저는 낙관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38%까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 그러니까 저 38%는 절대적 지지층이에요. 절대적 지지층. 여기에 이제 비판적 지지층, 상대적 지지층, 결합을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동층, 예. 이런 층들의 표를 가져오는 게 이제 50%를 넘기는 관건이 되는 건데, 그건 정권 교체에 투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그 자체에 투표하는 이런 표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표를 합쳐서 봐야 돼요. 플러스 정권 교체. 윤석열 정권 네. 이 정권 연장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세력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그게 플러스가 된다. 네.